349일 만에 보석 석방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재호 상임 고문의 표정이 밝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은 문재인 정권이 교묘하게 아주 잘했다고 봐요. 칭찬을 하신 건지. 욕을 하는 건지. MB맨이기도 하지만 4대강 전도사이시니까요. 천억을 들여서 도수를 만들어 놓고 태초에 이 사단을 안 만드셨으면은 그걸 말짱 헛걸로 만든다? 이게 뭔 짓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를 다 못했어요. 정부 관계자로 그러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 고말 내가 이런 토론 처음이네 진짜 이거. 아니 지금 왜 이래, 대체? 공주도 예상되고 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의 향기 그대로 맞나요? 봄이 왔습니다. 아 조심스럽게 불렀어. 이게 굉장히 차이를 느껴다 이럴 때 봄이 왔어요 이럴 줄 알았거든. 아 지교수님 모르세요?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그 노래. 정말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이 거긴 너무 심해서 이쯤은 가야 그래도 좀 노래예요. 노래 그래도 좀 노래예요. 노래 이 연령차. 야. 자, 한결 따뜻해진 날씨처럼 드디어 국회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2달 만에 국회 정상화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오늘의 내부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앵커 방학의 노래처럼 국회에도 봄바람, 봄향기가 날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한 분 계십니다. 예, 또 한 분의 내부자이신데요. 외부자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 주시는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 고문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은 뭐 만나신 적이 있으시죠? 별도로 사석에서 이렇게 가까이 뵌 적 없는 것 처음이신가요? 같아요. 네네. 집안분 아니에요? 제자 돌림? 그러니까. 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족보를 확인을 했거든요. 예, 집안 오빠 되십니다. 아, 그러시네요. 예, 제자 돌림이 학렬이거든요. 네. 같은 학렬이시고요. 예. 아니, 내 사촌 누이가 제정이래. 아, 예. 맞아요. 사촌 누이예요? 제정이. 이렇게 제정이. 우리도 사촌 오빠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제정이. 오늘 저희는 뭐 이남매 뭐 이렇게 제가 불러드리면서 이남매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오랜만에 모셨는데요. 우리 이재호 상임 고문의 표정이 우리 이수석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유난히 좀 밝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은 네. 저의 느낌만은 아니겠죠. 자, 오랫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주장을 하셨었는데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이 결정이 됐습니다. 구속 결정이 나고 이렇게 나오실 때 보니까 두 분의 모습이 화면에 잡히더라고요. 예. 소식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 기분이 뭐 좋았죠. 네. 1년 가까운 기간을 또 고령이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영어의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까다로운 조건이 좀 붙은 것은 저희로서는 아쉽긴 하지만 법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려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근데 그날 이제 이 전 대통령이 나오면서 지금부터 고생이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뭐 네. 다른 이야기도 있으셨나요? 그 말씀은 이제 그 2심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 무죄를 다투는 이제 법리 투쟁을 또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요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는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희는 이제 사실은 좀 무리한 수사, 짜맞추기 수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죄를 지금 다투는 거라는 점에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네, 그 이재호 고문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병고석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전하셨는데 정두원 전 의원이죠. 그분은 이제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석방을 간절히 원했다 이렇게. 근데 또 법정에서 판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 가석방 조건을 갖다 얘기를 하면서 받아들이겠냐 결정해달라고 했을 때 10분 후에 와가지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거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도 사실 그 원했던 거 아닙니까? 가석방을? 보석. 보석을. 보석을? 네. 예. 보석.
뭐 정돈 의원은 뭐 원래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긴 한데 정돈 의원은 면회를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그 면회를 늘 가서 이야기 늘 하는 사람 이야기하고 면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추측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면회를 가서 늘 앉아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대세 지장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댓글 안 했는데 본인은 그러세요. 뭐 본인 대통령이라는 신분도 있었는데 내가 여기 들어와서 또 보수로 나간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아프다 해도 욕할 거다 아이가 그러니 뭐 내보내면 나가고 안 그 내보내면 비슷한 말씀은 저도 뭐 그런 거지. 네, 면회 가서 들었어요. 이번에 붙은 조건 지금 당연히 전제로 얘기하고 계신데 제가 그래도 한번 언급은 해볼게요. 보증금 10억 원 납입, 그다음에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했고 접견, 통신 제한을 했는데요. 배우자,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시 얘기해서 사위, 며느리. 그리고 하지만 변호인. 예, 네. 그렇죠. 그 한정된 사람과만 통신과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지금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받았는데 보통 징역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아닐 경우에는 이 보석 허가가 잘 안 난다. 이런 평가들을 예. 많이 하던데. 아니 아까 그러니까 그 10년이 아니고요. 예. 10년이 아니라 중형이 10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라도 네. 보석은 잘 인정을 안 해줘요 법원이. 어떤 경우에 인정을 해주냐면 예. 예를 들어서 사기죄로 들어갔는데 1심 끝나고 뭐 재판 중에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은 사정 변경이 생겼잖아요. 구속을 해둘 사정이 바뀌었어요. 그럴 때 풀어주는 게 보석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정 변경이 없었어요. 그죠? 구속할 때 하고 지금하고. 그래서 원래 보석은 기각이 돼야 맞습니다. 네. 예, 일반적인 사례에 의하면. 근데 구속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형사소송법 98조에 의하면은 조건을 붙여서 보석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통상은 그렇게 안 하고 사실 보석도 까다롭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질 않았는데요. 사실은 불구속 재판 원칙은 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통상의 일반 재판에서도 그랬느냐라고 물으면 이제 조금씩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지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조건에 대해서 까다롭다, 엄격하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전화를 사용해도 그거 어떻게 누가 알 수 있겠느냐. 24시간 상주해서 감시를 하는 것도 아닌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문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석금이었나요? 그게 10억 원인데 사실은 보석 보증금은 이 중에 이제 1%, 그러니까 1,000만 원만 내면 나올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봤을 때 이게 과연 과하다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보증금 10억은 국민들은 그러더라고. 야 역시 돈 있는 사람은 다르다. 10억씩 내고 나온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낸 게 아니고 예. 430만 원을 낸 겁니다. 1,000만 원도 아니에요. 1,000만 원도 아닌가요? 1,000만 원은 1억일 때 1,000만 원.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10억으로 올라가면 그게 감안돼요. 그래서 예. 430만 원을 낸 거예요. 1,000만 원도 아니었던 거네요. 그러면? 430만 아니 지금 1,000만 원도 너무 작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문제 제가- 제기하시는 분한테 1,000만 원도 안 냈다. 1,000만 원 돈 뭐 날린 거 아니냐. 근데 하고 그래서 네, 통신 제한 조치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20년 한 검사, 10년 한 검사 다 물어봐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조건이 많이 달린 거 처음이고 이런 통신 제한 조치가 달린 것도 처음이고. 그런데 이제 이 재판장이 이렇게 제한 조치를 하면서 검찰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조건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해서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라고 네. 했는데 예. 이 검찰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거. 그러니까요. 무슨 방법으로 뭐 이게- 도청을 할 거야, 네. 뭘 할 거야. 전화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 인터넷, 그다음에 SNS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걸 막으려면 집안 전체를 감청을 해야 그렇죠. 돼요. 감청. 근데 이제 감청하려면 영장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이 피고인이지 다른 사람이 지금 문제 있는 건 아닌데 다 동의를 해줄 리도 만무하고 그렇다고 해서 동의 없이 법원에다 감청 신청을 하면은 법원이 그걸 받아줄 가능성도 만무하단 말이에요. 네. 결론은 별로 실효성 없는 네. 그런 조치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형사소송법 98조가 보석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조건을 붙여야 되는데 보석 보증금 이외에는 조건을 붙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주거지 제한 정도는 주거지 제한 했었죠. 정도는 네. 근데 왜 그랬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걸 강제할 수도 없거니와 위반 사실을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는 그런 현실적인 현실적인 판단. 고려, 그다음에 그만큼의 감시를 할 수 있을 만큼 인력들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보증금 정도로 만족한 상황이었고요. 지금 역시 저는 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청 뭐 이런 부분 저희가 강제 안 고려할 하셔도 수- 돼요. 저희가 잘 예, 지킬 거니까. 고려할 수 없지만 다만
단 한 번이라도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은 보석의 조건이나 기타 뭐 이런 방식의 석방의 조건들은요 다시 예. 구금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건 조건이 되기 더구나 때문에 삼진아웃도 엄격하게 아니잖아요. 생각해야 한가가 딱 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또 지킬 것이고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재판부의 고심 이거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아니, 그건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게 설사 선언적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 판사가 보석하면서 이런 거 지켜라 그러고 본인이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걸 밖에서 그걸 뭐 이렇게 안 지킬 수 있고 저렇게 안 이런 지킬 수 꼼수 있고 쓸 거다, 이런 핸드폰, 대포폰 쓸 수 있고 뭐 하든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고3 학생처럼. 아이고 그 사람 그 아니, 고문님.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신기해서 저희가 아니, 고문님, 그럼 이게 접견 제한 조치가 내려졌으니까 자기 이제 수준에서 판단하지 고문님도 맙시다. 저도 면회가 못 되게 갔어요. 어제부터 못 하시겠네요, 안 이제? 갔지, 못 갔지. 예. 아니 예. 할 필요도 그렇지만 없지 뭐. 이제 그런 시선들 국민들의 시선은 저희가 또 이해를 해야 하는 아, 것이 그러니까요. 사법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꼈던 어떤 박탈감들이 분명히 그런 거죠. 존재합니다. 예. 유전무죄. 그러니까 또 하나는 예.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형사 재판은 현재 피고인이 과거의 피고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다. 자택에 가서 기소된 범죄 사실 하나하나를 읽어보고 과거 피고인이 한 일을 찬찬히 회고해달라라고 이제 당부 말씀을 이제 붙였잖아요. 아, 거룩한 말씀하셨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래도 인정할 건 좀 인정하고 그다음 그보다- 반박할 건 반박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보다 더 좋은 말은 집안에 갇혀 있을 테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 꼭 운동하십시오. 그 소리까지 했어요. 네, 맞아요. 저 또 세간에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사실은 이게 보석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일부러 지연했다. 1심에서는 사실 증인을 하나도 안 불렀는데 2심 다 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늘어나가지고 결국은 뭐한 그 구속기간 내에 재판이 못 끝나게끔 만들었다. 뭐 이렇게 또 시비를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또, 진 예. 교수님. 예. 예. 근데 정정해 둘게. 그건 팩트가 아닌 게 재판 왜 지연됐냐. 2심 들어가고 재판부를 3번 바꿨어요. 예. 아니, 재판부를 3번 바꾸니까 이번에 6일 날이 새로 바뀐 3번째 재판부가 6일 날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그러니 재판부를 3번 바뀌는 법원 사정 때문에 재판이 늦어진 거지. 피고인 쪽은 이명박 대통령 쪽은 나오라 그러면 나가고 꼬박꼬박 다 법원 하자들 다 했어. 그 재판 일정 협의할 때 다 협의하고 증인부터 우리가 15명 신청을 했는데 2명인가 안 된다 그러고 나머지는 다 받아준 거. 그거는 인사 일정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때요. 법원 인사 일정이 우리 있는 줄도 몰랐고 우리가 뭐 변호사들이 그걸 알고 증인 신청하고 뭐 그 정도 우리가 그럼 우리가 정권 잡지 뭐 하려고 문재인 정권 밑에 고생하겠어요. 사실 제가 법조인이기도 하다 보니까 보석 결정 전반을 꼼꼼히 들여다보게 됐었는데요. 당초에 신청했던 사유 중에서 이제 병보석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질환을 이유로 한 것으로 만약 결정이 내려졌다면은 비난이 좀 컸을 거예요. 그런 병명으로 보석이 허가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재판 과정에서는 희화화된 측면이 있었는데요. 무호흡증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무호흡증뿐만 아니라 뭐 당뇨, 역류성 식도염, 탈모 등등의 이유로 보석이 허가된 사례가 없거든요. 이번에도 병보석은 받아들여지지 예, 않았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보석을 내린 근거를 보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구속기간 만료 이 한 달 남짓 남았고 그랬던 법원의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하되 다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보석 반대가 60.3%였어요. 국민들은 실망을 한다. 이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한테 엄정하고 공정한 법의 집행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길 바란다. 이런 예, 근데 코멘트를 사실은 했습니다. 이제 역시 그래도 법적 훈련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매우 나름 합리적으로 논평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벌써 체크하셨군요. 다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여론조사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보석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그러면 사실 그 객관적 여론을 수렴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 탈원전 반대하는 여론 70%인데 당장 그만두셔야죠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보고요.